자,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훑어봐서 다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하게 되면 효율적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를 가져서 딱 1분만 어디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는데 50페이지 가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자, 강성이에요, 약성이에요, 중강성이에요. 그럼 대부분 중강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부동산은 초안을 누릴 수도 있죠.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성은 과거의 기술적으로는 초안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강성은 항상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그 난이도예요. 난이도고. 그 다음에 아까 할당률 쪽 시장은 제가 정보비용 수반 투기 초안을 했지만 지금은 잘 안 낸다 그랬죠. 그럼 불안정 경쟁도 그냥 다 할당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요즘 좀 최근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정보가치라는 거 요거 아시죠? 그래서 따서 빼안나. 그러면 딱 봤다? 그럼 그냥 해요. 실현가치와 미실현가치를 찾죠. 그 다음에 안대락률 곱해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얘가 확실한답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좀 전에 페이지 54페이지로 가시면 54페이지에 유량과 저량을 했었죠. 그래서 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저량이고 제가 뭐죠? 재고, 자가 자산, 자본, 가가 가치. 자, 부채, 인구가 있고 통화를 많이 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실 게 단기예요. 장기다, 단기다? 단기는 유량이야, 저량이야? 저량이란 말이야.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 안 돼.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장기는 유량으로 신규가 유입할 수 있죠. 그럼 장기량은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이걸 하나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제가 별표 그냥 하나만 쳤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게 물리적, 이질적으로는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서비스하고 동질적으로는 용이하죠. 그러면 분석을 했다는 거는 불완전이지만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분석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는 반드시 본원 쪽입니까? 파생 쪽일 수도 있습니까? 파생속 수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택을 본원 쪽으로 했다면 택지가 파생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지만 서비스를 임차인이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비스가 본원 쪽으로 될 수 있죠. 그럼 주택은 그냥입니까? 파생 쪽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주택은 본원 쪽과 파생 쪽에 더 관련이 돼 있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54페이지는 별표를 하나만 쳤죠.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요와 수요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것도 별표를 하나만 딱 치시는데 그냥 소요와 수요가 다르다고만 나왔었거든요. 같다, 다르다.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다르겠죠, 그죠? 다르지. 이게 왜 다르냐는 시험 문제 아직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가 이제 실질적 수요죠. 실질적 수요. 그래서 잠시 또 아까 아꼈던 그 박스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계속 가는데 아까 박스에 가시면은 페이지의 오른쪽 파생 쪽에 3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34페이지 4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실질적 수요 찾으셨어요? 이거 유효 수요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잠재적 수요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무주택 서민들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중상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둘 다 주택을 사고 싶은 살 의사는 없겠어요? 살 의사는 있겠어요? 있는데 살 능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잠재 수요는 살 능력은 있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게 잠재적 수요라는 얘기죠. 근데 유효 수요는 실질적으로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에 개입을 해야 돼요? 무주택 서민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지금 34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실질적을 유효 수요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건 살 의사만 있어요? 살 능력도 있어요. 근데 잠재적 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구매력이 없죠.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넘겨오셔서 그 느낌이 이제 페이지 55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중상층 이상이 사는 걸 개입해야 됩니까? 무주택을 위해 개입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 게 딱 주택 소요. 소요 찾으셨어? 소요라는 거는 수요가 아니라 얼마만큼 필요한 니즈예요. 근데 중상층 이상들이 주택을 사는 거를 주택 수요라고 한다면, 자, 이 중상층이 주택 사는 건 정부가 개입하면 돼요? 시장에 맡겨야 돼요? 방임하죠? 그럼 개입하는 건 어디에다 개입을 해야 되죠? 소요에 개입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박스로 갈게요. 소요 있어요, 소요? 소요는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개입하는 정책적이고,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이건 중상층 이상들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 원리에 방임을 해야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디에 개입을 해서? 수요를 전환시킬 수 있는 걸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별표가 하나고, 밑에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주거분리, 불량주택이라는 게 있나? 이건 별표 3개짜리야. 몇 개짜리야? 그래서 반드시 출제돼, 얘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여가가정, 주거분리, 불량주택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화면에 또 띄웠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주택이 항상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제가 이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택 시장이 여가가정이다. 얘는 뜰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매년 뜨는데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주택 시장이 여가가정으로 합니다. 그럼 주택 시장의 여가가정은 순환가정이라고도 해요. 순환가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갑니다. 자, 항상 주택은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다시 재개발해서 새 주택으로 바뀌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순환을 한다. 순환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주택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상위 계층. 자, 근데 항상 그냥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또 금이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냥이다 금이 많이 간다. 많이 가죠. 많이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고가주택이어요, 저가주택이어요? 저가주택. 하위 계층이라고 하죠. 별돌이 하위 계층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향인데,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수선하는데 계량 비용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가치 상승이 낮으면 안 하겠죠. 얘가 얘한테 판단 말이에요. 신규로 판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파는 거예요. 얘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향여가,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자, 어느 순간 재개발과 재건축해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은 리모델링 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럼 이건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그래서 무슨 영화라고 한다? 상향영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노후화되니까 가만히 있다 순환을 한다. 공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집이 되어 있는 거. 그럼 이사 가려면 공가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는 것은, 자, 하향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또 갖고 하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주택의 질이 높아지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요. 자, 특히 이제 이거예요. 자, 정부가 얘는 저소득 때문에 보조를 해줘요. 그럼 보조를 해주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럼 하향이 되겠죠. 그죠? 책에 볼게요. 자, 개념에 가시면 주택의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걸 여가라고 하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통 새 주택을 많이 팔겠습니까? 기존 주택을 넘깁니까? 일반적으로 하향여가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하향은요, 정부가 이제 일정 수준 이하가 옛날에는 그 저가주택이에요. 주택 신축을 금지한다. 자, 저가주택은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돈을 많이 못 들이죠. 신축을 금지해버려요. 그러면 기존의 고가주택은 낙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이제 고가주택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계층으로 이전되는 건 무슨 여가? 하향. 상향여가는 저가가 재건축, 재개발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겠죠? 재개발, 재건축 되면. 자, 칠판.
자, 제가 하향여가는 어떤 층으로 전환된다고 했습니까? 저소득층. 칠판 보고 계셔요? 상향여가는 어떤 층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고소득층.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하향여가를 해옵니까? 그럼 저가가 찾아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저가 증가 하향.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야지만 하향이 되겠죠? 이렇게 돼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주거분리.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직주분리는 따라해봐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한다. 직장이 도심에 있고 주거지가 외곽에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주거지역의 소득 계층별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주거분리,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경계지역이 굉장히 가까운데요.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직주분리라고 한다, 주거분리라고 한다. 다시 할게. 직장은 뭘 줄임말이야? 직장과 주거. 화이팅. 근데 주거는 그냥이야. 요 주거를 얘기를 해. 주거끼리 분리가 된 거죠. 언더스탠드? 다시. 직주는 뭘 줄임말이라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것이고, 이건 그냥이야. 주거가 분리된 거야. 주거 지역이 분리된 거지. 맞지? 그럼 이건 주거지 상업지가 분리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용도별이다, 소득 계층별이다. 그럼 계층과 상관이 있겠지? 갑니다. 그러면 도시 전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요즘 새 아파트 지게 되면은 옆에 또 가격 차이가 많이 심하죠. 그래서 인근지가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험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분담금이나 개량 비용이 나가죠. 그럼 개량 비용이 많이 나가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개량 비용이 만약에 자 3억 나갔는데 주택의 가치의 상승분은 만약에 어떻습니까? 1억밖에 안 올라간다. 개량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에다가 분담금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주택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죠. 자, 그 주위에 그냥입니까? 신축이 있습니까? 프리미엄 붙는다는 거 아시죠? 빚까지 받아서 그 가치 상승보다 얘가 크면은 한다, 안 한다? 그럼 떠나겠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는 거를 그냥요, 침입이라 그래요. 침입.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죠?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응? 그럼 같은 계층이야, 다른 계층이야? 이질적인 요소예요. 그럼 아예 얘가 바뀔 수도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라서 계승, 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여가가 될까? 하향여가 되겠죠. 상위 계층이 저소득층 바뀌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여가가 됐다? 하향여가죠. 하향여가 됐습니다. 그럼 하향여가가 되게 되면은 여기가 수설 안 하니까 환경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쓰레기 밀입장 같은 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부의 효과. 이렇게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만약에 여기에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개량 비용보다 자, 개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이 주택 가치가 나중에 상승을 받더니 10억이 올라가. 안 하겠어요? 하겠어? 눈이 돌아가시죠? 그럼 그냥야 해. 근데 원래 제가 봤더니 원래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럼 소득이 좀 끊기셨죠? 그럼 이분들이 떠나고 전국 교육수준이 높은 고소득층 들어오죠. 그럼 아예 바뀌는 게 이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되겠죠. 그럼 이 지위에 그냥입니까? 새 주택이 만들어집니까? 그럼 그냥이야 공원이 조성돼. 스타필드가 들어서지? 그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정의회복가 발생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뭘 물어봤냐?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침입은 똑같은 거예요? 이질적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갔다고 침입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저걸 물어보면서 화장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다른 계층입니까? 그러면 저가 있다는 건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뀌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영화다? 상향영화.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뀌면 무슨 영화? 하향영화 되죠.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 가격이 떨어지겠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떨어져 있는데 옆에 짝꿍을 잘 보셔야 돼요. 짝꿍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짝꿍이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냥인데 이거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어야 돼요. 옆에서. 들러붙어갖고 옆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지금 5, 6월 달인데 막 점수가 80점, 90점 나와, 평균이. 그 재수생이야. 그래도 그냥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얘는 경계 지역과 가깝죠? 그럼 그냥입니까? 고소득층과 가깝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들은 딱 창문을 열면 그냥요, 공원이 보여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죠? 할인된다, 할증된다. 할증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점수 안 나온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옆에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틀려요? 그럼 계속 틀리는 거야. 그죠? 그럼 내 점수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고소득층은 그냥입니까? 이 경계 지역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층하고 가깝다는 거죠? 그럼 여기 딱 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보이죠? 할증된다, 할인된다. 그래서 경계 지역에 고소득층과 가까운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되고, 경계 지역에 있는 고소득층들은 할인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럼 가볼게. 주거분리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도시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서로 분리되는 걸 말하고, 부의회복가는 차단하고 정의회복가는 획득하겠죠. 자, 아까 도시 전체만 생겨요? 근린 지역에서 발생해요.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도시 성장 관련이 되고, 넘겨보세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기 전에 제가 요걸 좀 해봤습니다. 연습 게임 할게. 자, 고급인데, 만약에 가치 상승이 커. 그럼 계량 안 하시겠어? 하겠어? 수선하죠. 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이거 누가 들어갔죠? 그럼 무슨 여가 되겠어요? 상향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고로 되겠죠. 맞습니까? 자, 저가 있는데 수선보다 가치 비용이, 투입 비용이 크면 수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들어갔죠? 그럼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아, 이래도 보이네. 하향여가. 하향여가 되겠죠. 나 이거 안 보이는 줄 알았어. 보이죠? 뭐, 안 보여요? 안 보여야 할 텐데. 야, 씨, 이거 보인다. 하향여가. 하향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저로 바뀌겠죠. 아시겠습니까? 읽어볼게요. 56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자, 위치의 고정성은 따보세요. 부동성. 왜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줬죠? 외부가 발생하고 또 부동산이 이제 주택의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보수 비용 가치 상승분의 관계에 의한 주거지역의 변화인데,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겠죠. 4번 배표. 보수용 비용보다 보수로 인한 가치 상승이 크죠? 그럼 보수를 안 하겠어요? 보수를 하겠어요? 반대는 안 하겠죠. 그럼 5번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경우 가치 상승이 보수용보다 크다면 보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노후화가 되니까 점점 이 지역에 쓰레기 밀입장 부유회복가가 유발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고급은요, 정의회복가가 크므로 보수가 잘 이루어진다. 고급은 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보수를 하지 않게 돼요. 하향여가 발생하고, 또한 저급이 가치 상승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가 발생할 수 있죠. 이해 갔나? 9번 배표. 자, 고와 경계와 인접한 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칠판. 자, 고와 인접한 경계 지역에 있는 저는 그냥이야 할증되겠죠. 그렇죠? 할증되고. 그 다음에 저와 경계와 인접한 고는 할인되겠죠. 오케이? 자, 들어가는 게 침입이었죠. 어떤 계층으로 들어가는 유입된 게 침입이고, 바뀌는 게 뭐였죠? 천의하고 계승이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밑에 불량주택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럼 얘가 불량주택이 돼버렸어요.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자, 이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원인은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자, 얘네들은 그냥이요, 저소득이에요. 그럼 저가주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식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에요. 자원 배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다, 실패는 아니다. 자, 그럼 주택의 문제예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책을 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실질 소득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시죠. 자, 읽어봅니다. 자, 갑니다. 불량주택 문제는 하향영어 산물로 소득의 문제이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유식한 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장이 잘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3번에 불량주택을 철거하면 돼요? 철거하면 안 돼요? 보조금을 지급해줘야죠.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2번 스타트, 프린트. 주택시장의 여가현상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오는 건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제가 저가수가 늘어나야 하향하죠. 얘기 좀 해봐요. 위에 내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저가 증가 하향. 저가수가 늘어났을 때 하향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게 하향을 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계속 쌓입니까? 그럼 저가주택량이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그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죠.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회복과 공헌은 그냥이야 우리한테 편익을 추구해요. 쓰레기 밀집장은 피해는 피하려고 하겠죠. 아까 고소득 주거저가 인접한 저소득주택은 어떻게 되죠? 할증. 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 주택은 할인되겠죠. 그런가요?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건 시장이 실패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죠. 그럼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이 그 자체입니까? 소득의 문제입니까? 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 돼요. 향상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 넘겨볼게요. 57페이지로 갑니다. 57페이지 지대이론이라는 게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왜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 많이 하죠. 가성비. 무슨 얘기냐? 싼데 굉장히 품질은 굉장히 좋아. 무슨 말이냐? 내용은 적은데 굉장히 알차. 그게 따라서 여가과정. 요건 이제 딱 하시면 되는데 지금 57페이지 넘겨보세요. 지대이론. 따라서 학자 이름이 많다. 페이지도 계속 넘겨봐. 엄청 많아. 넘기시면은 페이지가 61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따라서 가성비가 안 좋다. 자, 칠판 봐봐. 따라서 학자 이름이 많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나열된 게 커요. 따라서 지대이론, 농경지의 지대이론인데, 딱 요거 학자들이 딱 있어요. 여기다 헤이그만 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대라는 자체를 이제 가기 전에, 거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쪽에 57페이지 가시면은, 지대와 지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갑돌이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 지주죠. 그럼 토지를 샀으면 토지의 가격이 지가죠. 그럼 그냥요 땅을 빌려줘요. 임대를 받는 게 지대죠.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시계 하나 나와 있죠. 근데 끊겼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보세요. 잘 안 나오는데 들어보시면 이 지가라는 거는 토지의 가격이면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지대를 이자율이 있는데 이걸 따라서 할인율. 적어보세요. 이자율이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 강하거든요. 할인율. 자, 지가와 지대. 자, 아까 제가 가격이나 가치는 절량이라 그랬죠. 그럼 지가는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까? 매매 가격이잖아요. 맞습니까? 유량이다, 절량이다? 절량.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니까 일정 기간 동안을 명시해야 되죠? 절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그 명동의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가 높죠. 이 두 가지는 따라서 비례 관계다. 지가와 지대는 비례죠? 그런 게 없네. 적으세요. 지대와 지가는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근데 할인율이 커지면 지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할인율이 올라가서 막 위험하면 할인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럼 할인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일 수도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대를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대가 일정하다면 영서 쪽으로 계속 지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할게.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죠. 근데 할인율이 높으면 그냥입니까? 지가가 떨어집니까? 반비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지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5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게 농경지의 지대론이거든요. 농경지. 자,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 불러보세요. 어떤 아파가 먼저 하겠어요? 고전하고 신고전이 나중이죠. 그래서 뭐 하던. 그럼 제가 리카도는 고전이고 마르크스는 신고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고전아파는 자 이쪽으로 갑니다. 화면을. 자, 이 고전아파는 그냥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자연적이죠. 자, 그럼 토지가 부중성 때문에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부중성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토지 자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곡물 수요가 줄겠어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밀을 재배하려는 임대 수요들이 늘어나죠. 그럼 가만히 앉아도 이 토지 소유자는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 지대를 먹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에서 결정되는 잉여다. 그럼 생산 비용으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고전아파는 지대를 그냥 봤다, 잉여로 봤다. 불로속으로 본 거죠. 그냥 적지 마시고 거기 있다 밑줄만 칠 거예요. 지금 고전아파 했어요? 찾으셨어요? 인문적이야, 자연적이야? 토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별해서 지대는 그냥이다, 불로소득이다. 잉여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대를 비용으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그러면 곡물 가격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지대는 생산 비용이다, 잉여다. 자, 따라서 지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잉여다. 그럼 생산물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신고전압파는 어떻게 돼요? 자연적이에요? 좀 인문적 특성이에요.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인문적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그냥요 땅에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택지 취득 비용이 높으니까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죠. 그럼 지대가 곡물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곡물 가격. 자, 그래서 따라서 비용이다. 따라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들어간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신고전압파는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로 봤죠?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말고 지대를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봤다고 나와 있나요? 그럼 생산물 가격이 그냥 영향을 줘요. 그럼 생산물의 원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네들은 신고전압파는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암기기법이 자, 고전 잉어가 있어요. 오래된 잉어. 이만한 잉어. 정부가 못 잡아먹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 잡아먹었어. 근데 누가 신고했더니 비용을 냈어.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럼 고전압파는 뭐로 봤어요? 잉여. 신고전압파는요? 비용으로 본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 이제 두 학자가 나와요. 자, 칠판.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음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비옥도에 차익이 생깁니까? 그러면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수학이 계속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계지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한계지 지대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제로다. 그럼 얘는 고전압파니까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죠? 힘 좀 내세요. 그럼 얘는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 근데 이제 절대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옛날 학교 다닐 때 소피마노스 아시죠? 소유권 나오면 누구다? 마르크스. 그냥이야 강제적으로 요구해. 그럼 그냥이야 절대야. 절대. 소유 자체로서 토지에 대해서 사유화를 강조한 거죠. 그럼 무조건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 안 한다? 존재한다. 자, 얘는 무슨 합하죠? 신고죠. 그럼 뭐가 뭐를 결정해요? 지대가 공물가를 결정하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는 하나의 생산 비용으로 본 거죠? 갑니다. 지금 57페이지 찾으셨어요? 차액 제설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리카도.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파란 색깔 그냥이야 비옥도가 나와줘야 돼. 지대를 잉여로 받죠. 그런가요? 그럼 비옥한 토지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학 체감을 적용시켜서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생산비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 그럼 한계는 토지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수송비를. 자, 니은. 체열등지가 한계지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한다, 제로다. 설명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밑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나와 있나요? 얘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사유화를 강조했습니까? 그럼 얘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소유권이 중요해요?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죠. 타인의 토지 이용할 경우에 그 사용을 생산 여건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신고전업하니까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생산 비용으로 봤어요? 봤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입지지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라서 튀넨. 자, 튀넨은 수송비를 강조해요. 배보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위치지대설인데 튀넨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위치지대설. 수송비를 강조한다. 그래서 고전합한데 리카도의 비옥도에다가 수송비를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이 추가가 수송비가 그 위치가 수송비에 대한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위치지대설이라고 하고요. 또한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우리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서 고립국 농업입지론을 전개한 거죠. 자, 그래서 튀네인 학자가 중요한데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안쪽 농업은 조방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어요? 나갈수록 조방 농업이죠? 그럼 안쪽 중심지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 얘가 했을 때는 교통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우마차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죠. 그럼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근데 안쪽은 수송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냥요 위치가 좋아. 그러면 지대가 높죠. 그럼 지대를 결정하는 게 비옥도예요, 수송비예요. 접근성을 야기한 거죠. 그래서 입지에 현재 입지에 영향을 줘서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이제 식을 본다면 지대라는 것은 어떤 곡물 가격, 예상고에 대한 생산비까지만은 비옥도였는데 여기다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수송비를 강조했죠. 그러면 지대와 수송비는 따라서 반비례 관계다.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자, 그러면은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80원이라고 한다면 얘가 80원이면 10원을 넣는다는 것은 자,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다. 그럼 지대 곡선을 그리게 되면 지대와 여기가 중심지다 이렇게 된다. 그럼 외곽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지만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아지죠.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자, 우리 수요 곡선이 가격과 양이 반비례였죠. 그럼 지대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그럼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이 있어요? 더 안쪽이 있어요? 조합 농업이 얼마나죠? 이렇게 띠를 형성하면서 안쪽이 집약이라면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고부가치, 부가치 높은 걸 재배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다? 한계지대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자, 할게요. 자, 57페이지 가시면 입지지대 찾으셨습니까? 그럼 튀네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강조했습니까? 그 위치가 수송비예요. 그럼 튀네는 아까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다 그랬죠. 위치에 따라서 지대와 차이는 수송비의 차이기 때문에 수송비 절합분이 도지대다. 그럼 54페이지를 좀 연결해 볼게요. 넘겨보시면 또 나와요. 자, 54페이지로 가시면은 59번에
튀넨의 입지지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아까 지대는 매상구에다가 생산비, 수송비를 뺐죠? 59페이지에 8번 찾으셨어요? 튀넨의 입지지대론 찾으셨죠? 지대는 아까 매상구에다 생산비, 수송비를 뺐죠? 그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죠? 그럼 시장 내부의 토지는 무슨 쪽으로 이용하겠어요? 집약적. 그럼 가격이나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에 따라 지대는 변화시키겠죠? 그럼 집약적이 그냥이야 더 안쪽에 있어. 조방이 더 완만하죠?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또 주는 애가 누구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1페이지로 한번 가죠. 가시면 맨 위에 알론소라는 학자가 있나요? 무슨 소?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자, 얘가 우리가 튀넨 이론을 따옵니다. 누구 이론을 따온다? 튀넨. 튀넨이 이제 이 농업인데 도시 이론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지대입니다. 알론소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알론소. 그래서 이거를 입찰지대 이론이다. 입찰지대 이론이다. 자, 그럼 그림을 볼게요. 얘는 도시를 얘기했거든요. 자, 합니다. 자, 얘도 똑같이 그려요. 지대를 그리고 도시면서 외곽이에요. 자, 그럼 서로 경쟁이 심하죠? 그러면 아까 집약적인 게 그냥이요. 더 가파랐어요. 조방이 완만했죠? 그래서 이 산업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산업, B산업, C산업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지대가 가장 높은 쪽이 낙찰을 받아요. 여기가. 그래서 따라서 상업지가 도심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너 높아, 너 입지 마. 얘는 주거지가 입지하고 너는 공업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를 하게 되면 뭐 입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 금액을요 가장 적은 금액을 적어야 돼요, 높은 금액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낙찰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이론에 대한 정의는 자, 지대 지불 능력이 최소해야 된다, 항상 최대해야 된다. 최대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최소가 나와야 돼, 최대가 나와야 돼. 수년까지 항상 최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지대를 많이 지불하죠. 그럼 따라서 초과이윤이 제로다. 무슨 이윤이 제로다? 정상이윤은 받아야겠죠, 그죠? 초과이윤이 제로입니다. 초과이윤이 제로,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예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이는 딱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제 곡선이면 이게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우하향하죠. 자, 우하향하면서 제가 얘가 원점을 향해서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제 요약부터 봅니다. 갈게요. 자, 입찰제를 얘기한 학자가 그냥입니까? 알론소입니까? 알론소는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최소다, 최대다. 최소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최고가 나와야 되고 무슨 이윤이 제로예요? 여기까지가 입찰제 곡선에 대한 이론이고 원점을 향해서 그냥이야 볼록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자,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죠. 기울기는 따라서 교사. 자, 그럼 토지의 사용량이 내려가겠어요? 교통비가 올라가겠어요? 따라서 운송비가 올라가고 토지 이용량이 내려가죠. 이게 수송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통비를, 운송비를 토지의 사용량, 이용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암기 기법이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에요. 리카도예요. 소유 나오면 마르크스죠. 그 다음에 수송비 나오면 튀넨이다. 가볼게요. 자, 거기 가시면 61페이지 입찰대 곡선 알론소 찾으셨습니까? 갑니다. 입주주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를 입찰지다 그래요. 그럼 가장 낮은 높은, 최소, 최대. 무슨 이윤이 제로? 초과이윤이 제로인 걸 연결한 곡선이 입찰대 곡선이죠. 그럼 가장 가파른 게 그냥요 집약적이에요. 완만한 게 조방적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연결시킬 게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좌측에 밑에 11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지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찾았나?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이론을 따라서 요 이론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면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도시시대가 연결된다. 여기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제목은 우리 시험 문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제라고 나왔습니다. 도시시대. 자, 그러면은 토지용 집약도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은 일정하다 보면은 자, 요거는 대안이 들어가죠. 자, 따라합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 그럼 항상 이건 자본에 대한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부모에 대한 분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낸다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입니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에도 맞고요. 결합 비율에도 맞고 대체 비율에도 맞고요. 그 다음에 대체성에도 맞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대가 있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다. 자, 그러면은 도심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러면 토지를 늘려야 돼요? 토지는 줄여야 돼요? 줄이죠. 나 천천히 갈게. 땅값 비싸지. 토지를 많이 이용해? 토지를 적게 이용해? 자본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러면 이 자본의 대체성이 크지? 그렇죠? 그럼 안쪽은 토지를 많이 이용해? 자본을 많이 이용해? 바깥은 땅값이 싸지?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아까 이 지대곡선은 원점을 향해서 그냥이야 우하향 볼록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면 도심은 땅값이 비싸. 토지를 늘려, 토지는 줄여. 자본을 늘리네. 그러면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된다, 고층화된다. 결합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나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럼 토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자본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집약적,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 그래서 안쪽이 조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집약적이라는 얘기예요? 나갈수록 조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산업에 따라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3차, 2차, 1차라면 안쪽은 금융업이죠. 그럼 건물이 저층화되어 있다, 고층화되어 있다. 저기 강원도 산골은 목장을 하죠. 그럼 외곽은 목장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에 따라 같다, 다르다. 그럼 안쪽일수록 결합 비율이 크죠? 그런가요? 그러면 안쪽일수록 어떻게 된다? 이 생산에서 대체성에 대한 결합 비율이 크니까 집약적이고 고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아세요? 60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럼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란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약도 나타나는데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반비례는 우상향한다. 이 지대곡선이 우하향한다. 도심 내부의 집가는 높기 때문에 집약적이죠.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가 낮기 때문에 조방적이죠. 그럼 토지 안쪽은 그냥입니까? 자본의 대체성이 큽니까? 그러면 목장업을 해요? 금융업을 해요? 1차 산업이어요? 3차 산업이에요? 도심이 위치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게 외곽이지. 외곽은 3차야? 1차야? 금융업이야? 목장업이야? 조방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데 좀 이게 또 지루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제가 요거 딱 넘길 테니까 요거 제가 하라는 것만 풀어보세요. 자, 지금 요거 딱 보면서 아직 준지랑 마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3번을 보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3, 4, 5번 3, 4, 5번을 묶어보세요. 3, 4, 5번 묶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번은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준지대랑 마샬이라는 걸 안 했잖아요. 근데 절대 리카도는 했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가 답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말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가장 옳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3, 4, 5번 중에서 3, 4, 5번 중에서 옳은 거 3, 4, 5번 중에서는 몇 번만 맞을까요? 1, 2번 아직 안 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3, 4, 5번에서 4번이 정답인가요? 아까 마르크스는 절대죠? 그러면 잉여로 봤어요? 생산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고요. 3번은 비옥도 있죠?
비옥도면은 누구죠? 리카도잖아요. 절대어 차액 지대설이에요. 이게 나와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차액이 맞고 비옥도의 지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학체감 법칙 전제가 되고 5번에 보시면은 비옥도입니까? 소유권이 나왔습니까? 소유 나오면 누구죠? 마르크스가 되죠.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자체로만 발생한다는 거죠. 요 1, 2번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따 다 까먹기 때문에 4번도 또 볼게요. 4번도 보면 이것도 시간 지나면 네가 네 카드 언제 얘기할까 그럴까봐 4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요거 찾으셨어요? 요거는 다 풀 수 있어. 한번 다 풀어보세요. 요거는 다 들어갔으니까. 자, 지제를 가장 옳은 것은 몇 번만 맞을까요? 3번만 맞죠? 아까 제가 입차제곱선을 그렸었죠.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됐어요? 볼록하고요. 자, 1번이 조금 재밌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봐봐. 보세요. 비옥도예요? 비옥도만이 아니에요. 그럼 리카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비옥도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냐? 비옥도가 아니라 여기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따라서 위치지대. 튜넨 기억하시죠? 이게 튜넨 이론이에요. 그죠? 위치지대에 따라서 그 수송비를 강조한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하죠? 근데 현대사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해요? 수송비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건 리카도입니까? 튜넨입니까? 2번은 찾아낼 수 있죠. 자, 입차이제는 요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용자가 지불하는 것은 최소예요? 최대예요? 무슨 이윤이 제로?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딱 얘가만 들어가야지만 입차이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화면을 좀 돌려볼게요. 지금, 이건 좀 불안해요. 자, 갑니다. 요거, 아까 따라서 교사, 칠판. 요거 교통비 올라가는 거 아세요?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죠. 그냥입니까? 운송비가 올라갑니까? 토지 이용량 안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그냥요, 운송비가 올라가야 돼요.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은 안 하겠죠.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세요. 계속 보세요. 보고 있어요? 불안한데? 자, 갔어. 그럼 아까 운송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한 개의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 안 하겠죠. 다시 보자. 진짜. 다시 보세요. 이거 힘들었어, 그래, 힘들었어. 다른 학원도 많이 힘들어, 이거. 그냥 운송비가 올라갔어. 토지 이용량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 운송 비용을 토지 이용량 나는 거죠. 한 번만 더. 따라서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파이팅! 까먹었지? 자, 그럼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누게 된 거죠. 바뀌었나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입차지대 곡선에 자, 가파르면 집약적이잖아요. 그럼 가파른 녹이 어디에 있죠? 도심에 있고 완만하면요. 외곽에 입지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만 맞다? 3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요거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마샬 준지제 안 했죠? 그래서 요거를 자, 책에 보시면은 어디만 남았냐면 58페이지에 가시면 58페이지에 6번이 있어요. 6번. 마샬의 준지대라는 단어가 있나? 밀지를 쳐놓으시고 4번에 가시면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밑에 경제지대 파레토지대라는 게 있죠. 요거 따라서 준지대, 파레토지대 요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요 두 개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